송실고등학교 국어 내신 기출 분석 및 출제 경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어 맡고 있는 오준호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출제 범위 좀 보시면 범위 자체는 크게 뭐 딱 보셔도 무슨 작품 나왔다 이런 거는 뭐 똑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작품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문항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문항수랑 문제 구성 같은 거. 그러니까 문항수 자체는 27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27문항이고 중간고사는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문항수가 적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송실은 아주 좋은 점이에요. 송실은 주관식이니까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몰객관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이에요. 남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다. 문항수는 기말 기준으로는 27문항이어서 보통의 편, 그리고 선호평이 없는 전체 객관식.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아주 좋죠. 왜냐면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남학생이 있는데 서술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꼭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잘못 썼어요. 뭐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머릿속에 쓰려니까 뒤죽박죽돼서 잘 못 썼어요.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남학생한테 유리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난도도 평이하고 문항수가 적은데 근데 문제는 평이한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제 김상백 쌤, 영어 김상백 쌤이 말했듯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절대 상대평가기 때문에 애들을 줄 세우기를 어쨌든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애들 줄 세우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쉬운 시험인데 줄 세우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상위권 애들은 가축전이 엄청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커트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 유지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등급 컷이 90점대 초중반, 중반기만 합쳐서 초중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중반 써놨지만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반. 그러면 95점, 6점 이 정도 되겠죠. 이제 문제별로 이제 그 배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항수가 적으면 배점이 올라가시는 거 알죠? 그래서 뭐 문항수가 3점, 4점 이렇게 되면은 하나 틀리면 뭐 간신히 1등급 되거나 하나 더 틀리면 이제 2등급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한 문제 차이로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서술형이 없어서 아이들이 실수할 부분은 없지만 정말 아이들이 꼼꼼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쓰기는 꼼꼼히 안 해도 돼요. 서술형이 없으니까. 하지만 읽기를 꼼꼼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송실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 대비만만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정된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문 아까 보셨는데 다시 살짝 앞에 돌아가서 이거 보면요. 여기 보면 교과서 뭐 첫사랑 가시리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문법 하고 2021년 고1 3월 모의고사 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 앤드 그냥 그 시험이랑 가까운 월별 모의고사 그해 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지금 딱 봐도 작품이 시 하나, 첫사랑 시 하나, 가시도 시거든요. 시 2개, 돌다리 소설이고요. 성난기계 희곡 하나, 토공전. 이거 여기부터 이제 2021년 거니까 넘어가고 문법. 그러면은 시 2개, 소설 하나, 희곡 하나, 문법 조금. 이게 시험 범위 다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분량이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 회차에서 나오는 거니까. 단적인 예로 같은 이제 남고 중에 하나인 대성고를 예를 들면 제가 대성고도 이제 내신을 하지만 대성고는 매 회차마다 모의고사 3개년도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교과서 빼고 교과서도 들어가고요. 3개년 3회차 무조건 기본 3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범위가 비교해서 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적은 분량에서 문제를 다 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문에서 샅샅이 훑어서 내거든요. 이 얘기는 그 보통 지문 시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시에 막 정말 중요한 표현 방법 같은 거나 주제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외에도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표현 방법까지 다 샅샅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짚어줄 거예요.
학교에서도 짚을 거고 학원에서도 짚을 거고. 그래서 개별 지문을 정말 꼼꼼히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 송실고만큼은 내신 대비할 때는 적용 이런 게 심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일단 기초. 일단 어떻게든 교과서 내가 시험 전날까지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진짜 거의 암기한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원래도 텍스트를 암기하면 다이얼로그를 암기하면 좋지만 송실은 특히 그래요. 애초에 뭐 모의고사 3회차 있는 학교는 외울 수가 없어요. 지문이 엄청나게 긴데 어떻게? 근데 얘네들은 분량 자체가 암기도 가능할 정도로 양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과 가까운 모의고사에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3월 모의. 그래서 어려운 지문 골라서 병영 문제를 내신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서도 중요해요. 이 3월 모의고사 이제 애들 올라가서 3목 볼 거잖아요. 3목 보고도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송실고 배정 받았다? 근데 3목 봤다? 아 이거 중간고사에 3목고 중에 어려운 지문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3월 모의고사 학교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3모 이제 뭐 성적 받아보고 뭐 시험지에서 어려운 지문 뭐 이거 진짜 막 어려워서 손도 못 대는 지문 뭐 하나 있었다. 그럼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고 나서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다. 개인 피드백도 중요하고 뭐 개인이 피드백 못하면 학원에 가져가서 이번 거 회차인데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알려달라는 그런 마인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수 절대 하지 마는 건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엄청나게 치명적이다. 그리고 남고 애들은 꼭 항상 잘못 봤다는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싱술고 기출 문제 예시인데 이거는 뭐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네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니은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되는 것 하고 이게 본문이고요. 니은의 이 파란 바람인데 이게 이제 사실 답이 시적 허용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파란이라고 써야 되니까요. 문법적으로는 파란이 맞잖아요. 근데 이걸 파란이라고 적어서 이런 거를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시적 허용. 근데 애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도 야, 파란이라고 썼으니까 시적 허용이야. 잘 기억해 하고 애들이 밑줄 치고 시적 허용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적 허용이 생각나는 친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시적 허용이었지 하고 생각났을 텐데 문제는 선지에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조금 어려운 난도가 높은 문제였던 게 왜 그러느냐? 다른 시에 있는 이제 식구들을 한 개씩 가져왔어. 그래서 이 식구들 중에서 얘랑 같은 거 써져 있는 거 찾기. 근데 사실은 여기 파란 바람하면 여기서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법이 되게 많거든요. 파란하니까 색깔을 고르라는 건가? 시각적 심상. 파란이니까 색깔 고르라는 건가? 파란 바람이고 바람은 피부로 느껴지는데 색깔로 했네? 이걸 이제 공간각적 심상이거든. 공간각적 심상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발문에 시적 허용 찾으세요 하고 선지 5개 주면 그것만 집중해서 찾으면 되는데 파란 바람하고 밑줄 치고 찾으라고 하면 애들이 시적 허용이라는 걸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의 선지에서 처음 보는 시에서 시적 허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답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2번에서 여기 홀로를 호홀로라고 쓴 부분이 있거든요. 홀로를 호홀로라고 써요. 호홀로. 그러니까 이건데 이걸 이제 남학생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시적 허용이라는 걸 잘 떠올리지도 못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실제로 굉장히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다음 여기는 뭐 제가 골라놓은 워크북 문제하고의 일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워크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국어에서 애들 시험 대비해줄 때 특징이 워크북을 일단 매 시험마다 준다는 거, 매 수업마다 줘요. 1주차 워크북, 2주차 워크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워크북을 개인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주중 클리닉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내신 대비할 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워크북은 얘들 자습 평가 문제집을 제가 말했지만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들은 자습 평가집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송실고는 내신 교재로 학원에서 자습 평가 문제집을 안 써도 자기가 자습 평가 문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 관련된 문제. 근데 워크북으로 매번 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꼼꼼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주중에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 개별적으로 불러서 얘가 아까 시가 있었고 소설이 있었고 희곡, 연극이 있었죠.
연극을 잘 공부를 못했는지, 희곡을, 아니면 소설을 잘 못했는지, 시를 잘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풀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미진한 거 학생들마다 그리고 성취도가 달라요. 같은 시를 봤는데 아까 시적 효용이 있고 뭐가 있으면 요 표현법은 기억하는데 이건 못 기억하는 친구들 있고, 또 얘는 기억하는데 이건 못 기억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알아야, 왜냐면 그 시 하나에서 정말 샅샅이 문제를 내니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도가 100%가 되는지까지 클리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워크북 문제가 클리닉에 쓰는 거다. 그래서 높임 표현의 문제였는데 보기에 있는 뭐 선지도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물어보는 양상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워크북 문제를 잘 풀어보면 기출 문제에 분명히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학교가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로 내고 다른 지문, 외부 지문을 많이 갖다 쓰는 그런 심화적인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기존의 시중에 있는 뭐 자습성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아니면 뭐 어떤 뭐 기출 문제집 모아놓은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화 문제, 뭐 모의고사식 문제, 심화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 작품의 관련 문제, 기본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워크북 문제를 많이 좀 풀고 빈틈없이 처리를 해야 된다. 오답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야? 한 번에 2번이 넘어가네. 마지막은 그냥 국어 과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과목이 사실 다 중요하긴 하죠. 오늘 설명드린 과목들이. 근데 국어가 진짜 도구교과로 엄청 중요하거든요. 도구교과가 뭐냐면 다른 국과목 이해할 때 쓰는 도구란 뜻이에요. 수학 선생님들도 가끔 저한테 막 와서 하소연하시는 경우 있어요. 애들이 수학 문제에 발문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네요. 그걸 왜 저한테 그 국어쌤이 잘해달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렇다고 수학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발문이, 그러니까 수학 개념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공식은 받아들이죠. 애들이 요즘 애들 좀 머리 똑똑하니까. 근데 발문을 조금만 복잡하게 쓰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 도구국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뭐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 뭐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야? 뭐 이러면 외우면 되잖아요. 그냥 그 안에 달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국어는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아까 그렇다고 해서 100%는 대비 안 돼요. 왜냐 아까 앞에 제가 기출문제 드린 보면 선지, 외부 선지 나오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국어 실력이 올라가야만 확고 부동하게 1등급을 물릴 수 있어요. 왜냐면 1등급이 너무 퍼센티가 적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1, 2등급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얘기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국어 우리나라 말인데 1, 2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러려면 결국에는 암기는 완벽하게 무조건 1등급을 보장하진 않는다. 어느 정도 자기 개인 능력이 돼야 상 문제가 한 4문제, 3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난도상. 그 상 문제를 하고 부동하게 풀 수 있겠죠. 아까 외부 선지 문제. 결국 개인 능력이 담보가 돼요. 그리고 타고난 언어 능력도 거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긴 해요. 근데 그게 국어 내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담보하는 거 아닙니다. 1등급은 정말 특히 국어는 애들이 촘촘하게 위에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라인에 애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갑자기 조금 공백 있고 이렇게 쫙 밑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1, 2, 3, 4 정도로 쫙 있고, 그 다음에 훅 비고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3, 4등급이라고 못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각축전이 엄청 심하니까. 근데 한두 문제 차이로 여기로 가냐, 일로 내려오냐는 결국 개인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에 달려있다. 1등급 학부고등학교 맞고 싶으면 결국 혼공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학원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혼공을 잘하는 학생이 국어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혼공 안 되면 강제로 시킵니다. 혼공을 불러서 못 가게. 저희 밖에 아까 보셨지만 밖에 카페 책상 엄청 많은 거 보셨죠? 애들 교실 안 비어 있어도 애들 얼마든지 불러서 잡아줄 수 있거든요. 클리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영어랑도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국어 안 하고 있다. 정말 언어 과목은 지금 공부해야 되거든요. 언어 과목은 아까 제가 김상백 쌤 말씀한 거랑 똑같은 말씀 드리면 언어 과목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언어 능력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해요. 근데 고등학생에서는 지금 부모님들 자녀가 제일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 국어, 영어 이런 거 공부할 지금 뭐 수학은 뭐 기본이고요. 수학은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리고 뭐 기본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영어, 국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